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지난번에 공부했던 벡터에 대한 공부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벡터의 합하고 그 다음에 스칼라와 벡터의 곱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자, 합은 A라는 벡터와 B라는 벡터가 주어지면은 그 합 벡터는 평행사변형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K라는 스칼라하고 A라는 벡터, 요 스칼라입니다. 이건 벡터죠. 참고로 벡터는 위에다가 화살표를 표시해 주는 게 통상입니다. 방향을 가진다는 걸 강조한 거죠. 자, 이때는 우리가 KA라는 거를 정의할 수 있다. 그럼 요거는 크기는 K의 절대값하고 A의 크기를 곱하면 된다 그랬고요. 방향은 A와 같거나 정반대 방향이라 그랬죠. K가 양수이면은 같은 방향, A 방향과 동일하고요. 그다음 K가 음수이면은 반대 방향이다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R이라는 위치 벡터, 이거는 물체의 위치에 해당되는 좌표를 이용해서 이렇게 표시를 할 수, 표현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실제로 화살표로 보면 원점에서 요 이제 물체의 위치를 향하는 이제 그런 벡터인데 표현을 이렇게 좌표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오늘은 제대로 된 표현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위치 벡터를 보겠습니다. 자, X축, Y축, Z축이 주어지고요. 자, 위치가 이제 주어졌어요. 좌표가 X, Y, Z로 주어졌다 합시다. 그러면 원점에서 요 위치를 향하는 요 벡터, 요거를 R이라고 표현해 가지고 위치 벡터라고 그러죠. 자, 이렇게 표현도 됩니다만은 사실은 우리가 저 벡터의 합을 공부하면서 분해도 가능하다고 했었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평행이 아니고 직육면체를 그려보면은 이렇게 자, 주어진 축 X, Y, Z 축을 이용해 가지고 위치가 하나 주어지면은 그 위치 벡터를 대각선으로 취하는 직육면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 세 개의 벡터가 나오죠. 요 벡터하고 요 벡터하고 Z축에 평행한 벡터. 그 X축, Y축, Z축에 평행한 세 벡터로 나눠 가지고 요거를 막 편의상 A라 그러고 요거를 B라 그러고 요걸 C라 그럽시다. 그럼 R이란 이 벡터를 A라는 벡터하고 B라는 벡터하고 C라는 벡터를 이렇게 분해가 가능하죠. 자, 참고로 벡터의 합에서는 결합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갈루 같은 거 안 해도 됩니다. 순수도 바꿔도 상관없고요. 자, 사실은 요 A 벡터가 뭐냐면은 A 벡터도 사실은 요 좌표가 이제 요 꼭지점 이 바로 이 x축상에 있죠. 요거를 표현하면은 x00가 되죠. 자, B 벡터는 0, y, 0가 되고 C 벡터는 0, 0, z가 됩니다. 좌표를 이용해서 이 위치 벡터를 표현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된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이제 스탠다드 표현법이 아니라 그랬죠. 자, 근데 이제는 요 x00를 갖다가 x00라는 요 벡터를 x를 밖으로 끄집어냅니다. 끄집어내주면은 x가 끄집어져 나오고 뒤에는 100가 나와가지고 요 벡터하고 x라는 요건 스칼라로 보시면 됩니다. 스칼라와 벡터의 곱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뭐 말하자면은 이제 같은 거죠. 여기 A 벡터 아닙니까? A 벡터를 갖다가 요 이제 x를 크기에 해당되는 이 x를 갖다가 밖으로 끄집어내 주고요. 그다음 뒤에 남는 걸 벡터로 보면은 이제 앞으로 요거를 갖다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x라는 스칼라 양에다가 단순하게
양만 있는 거죠. 1, 0, 0를 x 방향의 단위 벡터다 해가지고 x 세트로 써줍니다. 그래서 x 세트는 뭐냐? 요거는 벡터인데 1, 0, 0로 표현되는 지금 이제 이제 좌표로 표현한다면은 1, 0, 0에 해당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x 헤트의 크기가 뭐겠습니까? 크기는 각 성분을 제곱해가 더해가지고 루트 하면 되죠. 루트 1제곱, 0제곱, 0제곱 하면은 루트 1이 되고 1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크기가 1이다. 그래서 크기가 1이다. 그래서 이걸 단위 벡터라 그래요. x햇을. 그래서 x햇을 갖다가 x축의 양의 방향을 향하는 단위 벡터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같은 요령으로 b라는 벡터는 제로, y 제로를 갖다가 좌표로 가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y를 밖으로 끄집어내 가지고 제로, 1, 제로 이렇게 써주면은 요 y를 스칼라로 생각하고 뒤에 나오는 제로, 1, 제로를 갖다가 이 y축 방향에 이 좌표가 제로, 1, 제로 해당되는 거기에 끝나는 벡터로 볼 수 있죠. 요것도 마찬가지로 단위 벡터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건 y축 방향이기 때문에 y 헤트로 써가지고 앞으로 요거를 y 곱하기 y 헤트 열에 써주는 거죠. 같은 요령으로 C라는 벡터는 이제 0, 0, Z이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쭉 연결합시다. Z 곱하기 Z이다. 그래서 Z이 뭐냐? Z는 당연히 0, 0, 1이 되겠죠. 자, 그래서 세 개의 단위 벡터를 소개한 거죠. 그래서 X 햇은 1, 0, 0로서 X축의 양의 방향을 향하는 단위 벡터, Y 햇은 0, 1, 0, Z 햇은 0, 0, 1에 해당되는 거죠. 이건 사실은 이꼬르라기보다는 과거 표현이죠. 이렇게. 요거 이제 X축 방향의 양의 방향이에요. 양의 방향에는 X축의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이거는 사실 그림 그리기 나름 다 이건 양의 방향입니다. 양의 방향 단위 벡터다. 그다음 요거는 y축의 양의 방향 단위 벡터. 요거는 z축의 양의 방향 단위 벡터다. 그래서 요거를 표현하면은 결국은 r이라는 벡터가 이제는 a 더하기 b 더하기 c였는데 이 a라는 벡터를 x에 xs로 써주고 b라는 벡터를 y에 y햇 c라는 벡터를 z z햇 요거를 이제 표현해 주면은 그래가지고 요거는 x에 x햇 더하기 y에 y햇 더하기 z에 z햇이다. 그래서 앞으로 x햇 y햇 z햇을 이용해 가지고 벡터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 이제 x햇 y햇 z 요거는 이제 고정된 딱 정해진 벡터죠. 단위 벡터들. 자, 그때 요 x를 r이라는 벡터의 x 성분 값이라 그럽니다. y는 r의 y 성분 값, z는 r의 z 성분 값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사용할 벡터의 표현법입니다. 자, 같은 요령으로 임의의 벡터 A가 주어지면 A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X축, Y축, Z축에 A라는 벡터 하나 주어지면 말이죠. 요거를 성분 세 개로 나누는 거죠. 이렇게 항상 우리 이제 축이 주어지는 순간에 직육면체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것도 세 벡터 이제 이게 바로 AX의 X햇 더하기 AY의 Y햇 더하기 AZ의 Z햇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X햇, Y햇, Z햇은 임의의 벡터로 쓰는데 항상 등장하는 거예요. 이때 AX, AY, AZ를 각각 X 성분, Y 성분, Z 성분이 이렇게 이제 이름 짓는 거죠. Z 성분.
그래서 x hat, y hat, z hat은 아까 소개한 1, 0, 0, 0, 1, 0, 0, 0, 1을 좌표로 가지는 이제 세 벡터가 되고 단위 벡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바로 ax 좌표죠. ax. 여기 이제 ay고 요 부분이 az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요 벡터가 바로 요 첫 번째 벡터가 요 벡터가 되는 거죠. 요 벡터. 두 번째 벡터가 요 두 번째 게 요거죠. 그다음 세 번째 벡터 z 승분 요것이 요 세 번째 벡터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임의의 벡터가 주어지면 그 벡터를 세 성분으로 이렇게 나눠서 이제 표현한다. 물론 ax, ay, az는 단위를 가지고 이게 이제 뭐 거리의 단위를 가질 수도 있고 또는 뭐 다른 단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속도 벡터 같으면 이건 속력의 단위를 가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임의의 벡터를 세 성분으로 나눠서 이렇게 앞으로 표현한다는 거. 자, 그럼 a의 크기는 뭐가 되느냐? a의 크기는 당연히 ax 제곱 더하기 ay 제곱 더하기 az 제곱을 해가지고 루트를 해주면 되는 거죠. 자, 참고로 a라는 벡터가 주어지고 b라는 벡터가 주어졌습니다. 자, a는 세 성분을 가지겠죠. b도 마찬가지 세 개의 성분을 가집니다. 이제는 앞으로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a 더하기 b가 뭐가 되느냐? 자, 이렇게 했을 때 a 더하기 b라는 벡터는 어떻게 되느냐? 요 이제 하나의 벡터입니다. 벡터를 합한 겁니다만은 합하고 나면은 새로운 벡터가 되죠. 그 새로운 벡터에 x 성분하고 y 성분하고 z 성분이 뭐가 되느냐? 이거는 뭐 어렵지 않죠.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각각의 x 성분들을 대주면은 그게 합 벡터의 x 성분이 되고요. y도 마찬가지죠. az 더하기 bz. 당연히 이건 단위가 똑같아야만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 벡터를 앞으로는 이제 세 성분 x, y, z 이 성분으로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을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이렇게 하려면은 축이 필요하죠. 근데 축은 어떻게 하느냐는 거는 사실 정해진 법칙은 없고요. 편한 대로 하면 됩니다. 일단 이제 축을 정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계속 같은 이 주어진 축을 이용해서 모든 벡터를 이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k 곱하기 a 하면 뭐가 되느냐? 이거는 k 곱하기 괄호 열고 ax, x 더하기 ay, y 더하기 az, z het이죠. 이거는 k를 그냥 분배해서 곱해주면 됩니다. kax, x 더하기 kay, y 더하기 kaz, z 이런 식으로 되겠죠. 스칼라하고 벡터의 곱도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 마지막에 이제 연산인데 사실 연산에는 이제 이 마지막은 아니고 하나 더 있습니다만은 당분간은 요 세 번째까지만 이용하면 됩니다. 자, 벡터의 점곱입니다. 점곱 덧 프로덕트. 자, 벡터가 두 개 주어집니다. a라는 벡터하고 b라는 벡터가 주어질 때 이거로부터 a 덧 b라는 거를 우리가 정의할 수 있다. 자, 요거는 뭐냐? 자, 두 벡터를 점곱을 하면은 그 나오는 결과는 스칼라가 돼 버립니다. 요 결과는 스칼라예요. 그래서 답이 뭐냐면 a의 크기하고 b의 크기를 곱한 다음에 요 a하고 b라는 두 벡터가 이루는 각도의 코사인 값을 곱해줍니다. 그러니까 a가 주어지고 뭐 이렇게 주어졌다. 이걸 a라 그러고 이걸 b라 그러면 요 a, b 저 벡터가 만드는 각도가 있겠죠. 요 세타. 그 세타를 이용해 가지고 a의 길이하고 b의 길이, a의 크기와 b의 크기를 곱한 다음에 그 사이각의 코사인 값을 추가적으로 곱해준다. 이건 당연히 이제 방향이 없어져 버렸죠. 절대치를 취해가 곱해버리지 않습니까? 코사인 세타는 이제 값이죠. 1과 마이너스 사이에 이제 값이 되는데, 자, 이렇게 해서 나오는 요 결과를
두 벡터의 점곱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이 결과가 이 두 벡터의 점곱의 결과가 이 스칼라 값이기 때문에 이 이름이 점곱 말고도 스칼라 곱이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자, 잠시 한번 봅시다. 요 이제 이 점곱의 이 값이 이제 가지는 의미가 있는데요. 자, 만약에 말이죠. A와 B가 같은 방향이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때는 A 도트 B는 A하고 B의 절대치를 곱한 다음에 코사인 세타를 곱해야 되는데 방향이 똑같으면은 두 벡터가 이루는 각도가 0이겠죠. 그래서 코사인 0이 돼가지고 1이 돼버립니다. 요 값이. 그래서 이거는 그냥 크기를 단순하게 곱하면 됩니다. 당연히 양수가 되겠죠. 자, 그에 반해서 요거는 이제 그런 경우고 정반대면 어떻게 됩니까? A와 B가 정반대 방향이다. 이때는 A하고 B를 곱하면은 A의 크기, B의 크기에다가 코사인 파이가 되겠죠. 방향이 정반대니까 두 벡터가 이루는 각도가 180도지 않습니까? 180도로 라디안으로 하면 파이가 되죠. 근데 코사인 파이 요거는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A하고 B가 돼가지고 음수가 됩니다. 그래서 두 벡터를 도트로 곱해가지고 나오는 결과를 보면은 코사인 세타 값에 의해 가지고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크기 두 개 곱한 요건 항상 양수죠. 크기를 두 개 곱했으니까 이건 항상 양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에 양이 되고 어떤 경우에 음이 되느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 양이 되느냐 음이 되느냐는 건 코사인 세타 값에 의해서 주어지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코사인 세타 값을 보면 말이죠. 세타가 0일 때는 요 값이 1이 되고요. 파이가 되면은 마이너스 1이 되죠. 참고로 벡터 두 개의 사이 각도가 파이보다 큰 거는 고려할 필요 없습니다. 클 수가 없죠. 벡터 두 개가 벌어지더라도 최대한 벌어진 게 바로 파이죠. 그 0과 파이 사이 값인데 사실은 요 가운데 해당되는 세타가 2분의 파이일 때 0이 됩니다. 그 사실은 코사인 값이 세타가 0부터 2분의 파이일 때는 양수가 되고 2분의 파이부터 파이일 때는 음수가 되는 거예요. 극단적인 경우가 이제 0일 때하고 파일 때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알 수 있느냐 하면은 만약에 세타가 0하고 2분의 파이 사이가 되면은 이제 세타가 사이각입니다. 그때는 요 두 벡터의 도트 프로덕트 한 값이 요 값이 양수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 코사인 세타가 양수므로. 이게 이제 양수냐 음수냐를 결정짓는 게 바로 코사인 세타라 그랬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 값이 세타가 0하고 2분의 파이 사이일 때는 양수가 되기 때문에 그에 반해 가지고 세타가 만약에 2분의 파이보다 크고 파이가 되면 요때는 A.B는 음수가 된다. 자, 세타가 만약에 2분의 파이면 어떻게 되느냐? 이때는 코사인 세타가 0이기 때문에 이게 0이 됩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벡터 두 개가 도트로 해가지고 이게 양수다 그러면 요건 뭘 뜻하느냐? 이거는 A와 B가 비교적 같은 방향을 향한다 이런 뜻이에요. 비교적 같은 방향. 이게 말하자면 두 개의 벡터가 이루는 각도가 90도보다 작다는 얘기죠. 그에 반해 가지고 A하고 B 곱해 가지고 0이 되더라. 그럼 이건 뭘 뜻하느냐? 이거는 서로 수직이다. 벡터 두 개가 서로 수직에는 90도라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A라는 벡터하고 B라는 벡터가 이런 뜻이죠. 이런 심벌로 씁니다. 자, 만약에 A하고 B가 음수다 그럼 이거는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한다. 서로 다른 방향. 비교적 완전 반대는 아니지만은 비교적 다른 방향을 향한다는 이런 기하학적인 의미가 여기 이제 도트 프로덕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A하고 B가 주어졌을 때 A가 예를 들어서 AX, X에 더하기 AY, Y에 더하기 AZ, ZS로 주어졌단 말이죠. 자, 그 B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표현이 있겠죠. 이제 이게 앞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스탠다드 표현법입니다. 세 X, Y, Z 성분을 이용해서 벡터를 표현한다 그랬죠. 자, 그때 A 닷 B가 뭐가 되겠느냐 이제 계산하는 방법. 자, 이걸 알아야 되겠죠. 연산이라는 게 우리 계산을 직접 해야 되는 거니까. 자, 정의를 이용하면은 A의 절대치하고 B의 절대치를 곱해가지고 크기를 곱해가지고 사이 각도의 세타 값을 이제 하게 돼 있죠. 근데 이거는 우리 알죠. 크기, B 크기도 알죠. 하지만은 세타를 모르지 않습니까? 세타가 사실은 벡터가 두 개가 주어지면은 각도는 주어진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계산할 때 A 값이 주어지고 B 값 주어졌는데 코사인 세타가 뭐냐 물으면은 우리가 답할 길이 없단 말이에요. 벡터 두 개 이게 표현만 가지고 세타 값을 갖다가 추측할 수 없어요, 사실은. 아주 어렵습니다, 그게.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값이 주어지면은 실제로 공간에다가 벡터를 그리 가지고 각도계를 이용해서 재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작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정의를 이용해 가지고 계산하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산법은 따로 또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음 시간으로 미루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